왜 자바스크립트는 저 오브젝트라는 개념, 저걸로 아키텍처의 근간, 아키텍처라는 게 결국 빌딩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그냥 빌딩이 저런 어떤 네임 밸류가 계속 이렇게 쌓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개념입니다. 뭐 쉽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바스크립트가 어렵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들어가십시오. 네. 제가 그냥 쉬운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냐, 저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괜히 어렵게 이론적으로 괜히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그냥 실질적으로 키워드 따라서 쭉 들어가 버리시면 3일간 어쩌면 대부분의 분들이 개념은 확실하게 잡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 있어요. 그냥 그동안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냥 접근하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손 드세요. 나 그거 어려워. 알겠어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구현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너무 아침부터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왜냐하면 객체니까요. 아까 그 객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 객체. 그러니까 요거를 하기 위한 어떤 객체지향 언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함수형 언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저거에 대해서 정의를 못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브젝트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브젝트는 프로퍼티와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퍼티와 메소드. 프로퍼티와 메소드. 저거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요. 저렇게 있다더라. 이렇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은. 설계사상.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의 어떤 개념,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저는 바람이거든요. 3일 동안 되도록이면 좀 영어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라든가 기타 강의를 보면 그냥 문법 얘기를 계속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우리가 동양 철학이다, 서양 철학이다, 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분리하고 난 다음에, 난 동양 철학이 좋아, 난 서양 철학이 좋아 해야지, 그냥 철학 그려놓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셔야, 이게 전 아마 제가 가야 될 방향이고, 설명을 드릴 방향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쪽에 오늘 이번에 고민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법 이런 거,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완전히 거기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더 신경을 쓰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저 자바스크립트는 저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쟤를 어떤 개념으로 저걸 만든 거지? 이런 어떤 방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한테 질문하실 거리가 있어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팅 언어입니다. 스크립팅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사전에 어떤 실행 파일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얘를 만들었을 때 하나씩 그때그때마다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스크립팅 언어가요. 그래서 스크립팅 언어가 속도가 느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관점이고요. 제가 볼 때는 자바스크립트는 웹 환경에서는 자바스크립트가 환경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에 컴파일해 놓은 자바나 C샵이나 이런 언어들은 웹 환경에서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 스크립팅 언어의 어떤 장점을 활용하시는 그런 어떤 개념을 자꾸 그쪽으로 가시면 아마 굉장히 다른 분들하고 처음 배우신 분들하고 차원이 다른 방향으로 가실 수 있어요. 확신합니다. 그러면 얘는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고요. 얘는 웹 서버에서도 돌아갑니다. 처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원래 지금 웹에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나올 때는 그래서 웹 서버까지도 컨트롤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자바가 아주 서버 단에서는 꽉 자리를 잡고 있어서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사용을 안 했죠. 근데 요새는 조금씩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확산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이라는 단체는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버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클라이언트에 있는 사람, 예전에는 이게 한 사람이 했는데 이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니까 이걸 나눠줬죠. 나눈다 보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안드로이드나 iOS 쪽에 앱 쪽에 지금 착착 개발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예요. 왜냐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웹 쪽에 그다음에 서버 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할 수 없을까라고 했던 게 모바일 앱 아닙니까? 이쪽에는 지금 기업에서는 이쪽에 특화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일로 가요. 그럼 비용이 줄잖아요, 지금.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앞으로 발전성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태생이 자기 혼자서 뭔가 완료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브젝트들을 접목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는 게 자바스크립트예요. 태생이 그래요. 그 때문에 다른 오브젝트들이 계속 붙어요. 이게 지금 우리 환경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기술이 한두 개 가지고 끝났는데 지금은 기술이 하나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가지가 믹스돼 가지고 어떤 융합을 통해서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자꾸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얘가 맞는 거예요. 오브젝트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방향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접목시키고 자바스크립트는 그걸 컨트롤해서 여기 있는 거 가져다가 여기서 가져서 여기다 주고 이거 모아서 여기다 주고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자바스크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그렇습니다. 언어의 방향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버도 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거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한 10년, 7, 8년 전에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고 웨어러블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이걸 통합해야 될 언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웹이라는 어떤 거대한 이게 그동안 쌓아놓은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바스크립트가 늘어나는 거죠.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지속성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아마 어떤 언어에 대한 어떤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요. 언어를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거에 환경에 맞춰서 바꾸잖아요. 실제로 그게 바꾸고 싶어서 바꿉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꾸죠. 그러면 바꾼 언어는 뭐 어떤 뭐 증권거래소 여기 있습니다만 저기 가면 아직도 은행권에는 코보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제가 30몇 년 전에 코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이 블루오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기술이 자꾸 달라졌기 때문에 이 기술을 언어를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그동안 보유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데이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세계에서 보유한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언어를 바꿔가지고 웹 콘텐츠를 웹 페이지를 다른 언어로 제공한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저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강을 건넜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더 발전시키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는 거예요. 예전에 같았으면 한 2000년대 초반, 2000년대나 1990년대 같았으면 언어를 바꾸려고 그랬었어요. 이게 언어가 이게 좋으니까 기존의 거 버리자. 그리고 일부 컨버전 하자. 이렇게 개념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워낙 많으니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비용도 비용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계속 갈 거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자바스크립트만 가는 게 아니라 HTML5나 CSS나 이런 것들도 계속 가겠죠. 왜냐하면 저건 세계 표준이니까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는 저 서버 영역까지 이제 앞으로 계속 또 확장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이드나 삼성전자나 뭐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꾸 타이젠이나 그런 식으로 OS를 바꿔나가는 게 거기에 핵심은 HTML5예요. HTML5 하면 저는 HTML5 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생각납니다. 왜냐 HTML5는 표 밖에 나타나는 거고요. 실제로 R는 누가 합니까?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거거든요. 왜냐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요. 껍데기예요. 이거는 껍데기고요. 이 안에서 컨트롤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라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그쪽에 타이즈나 그쪽으로 자꾸 HTML5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TV도 지금 LG나 그런 데서도 HTML5 버전으로 지금 TV 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TV 그냥 밖으로는 HTML5인데 안은 자바스크립트예요. 예, 그렇게 지금 자꾸 확대된다면 이제 언젠가는 묶어야죠. 왜냐면 TV하고 웹페이지하고 묶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사용자가 그러면 일로 들어가고 그거는 두 번째고
그 만드는 사람이 이익이 안 나겠죠. 그럼 두 개를 묶어가지고 제공해야지 TV가 더 팔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홈오피스 하면서 여기다 서버를 갖다 놓고 이걸 다 묶어버리는, 이 묶는 거에 기준은 뭐냐? 묶는 게 뭡니까? 제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합니까? 자바스크립트가 하는 겁니다.